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존재입니다. 쉼 없이 흐르는 물결 속에 때로는 평온함을 느끼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요. 그 강물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철학자의 마음으로 나이 들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울림을 찾고 더 나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가는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값진 보물이지만, 때로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무려 3명 중 1명 이상은 3가지 이상의 질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젊은 시절의 무관심이나 부주의가 노년기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혹은 이미 드리워졌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별다른 증상 없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지혈증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뇨병은 온몸의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고, 파킨슨병은 섬세한 움직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일상을 어렵게 만들며, 심부전은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에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섬세하게 다루는 원숙한 조각가처럼 삶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노인 증후군입니다. 치매, 썸망, 보행장애, 낙상, 영양실조, 골다공증, 수면 장애, 근감소증 등은 노화와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감소증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낙상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이어져 거동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다시 사회활동 감소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신경세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은 우리의 정신과 기억, 판단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의 한 단면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또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물 위에서 어떻게 노를 저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배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침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마치 견고한 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는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은 우리의 근육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몸무게 1kg당 하루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는 결코 과함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방은 하루 5에서 8티스푼 정도로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유 등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짜게 먹기 쉬운 노년기에는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양파, 고추 등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하여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된장이나 간장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며 사용하는 섬세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유와 유제품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D와 함께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과 흰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밥을 선택하여 더 많은 섬유질과 영양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므로 양질의 탄수화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강물 위에서 우리의 배를 힘차게 움직이는 노와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나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은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30분씩 5일간 활기차게 걷거나 20분씩 3일간 빠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도 주당 2에서 3일 정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밴드 운동 등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몸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서서히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가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성분들은 댄스, 사이클링, 수영, 등산이, 여성분들은 등산, 걷기, 테니스 등이 쇠약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운동 종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에너지를 샘솟게 할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육체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높이며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연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담배는 폐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절주 또한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 뇌 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체중 관리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등 수면 위생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의 배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듯이 우리 몸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 심혈관계 질환, 시력 및 청력 이상,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특히 기능평가, 영양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포괄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필요에 따라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접종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낙상 예방은 강물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재기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치명적이며 회복 기간이 길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평소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집안의 환경도 낙상 위험이 없도록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닥의 미끄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문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며 조명을 밝게 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은 특히 미끄러워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등에게 화재 감지, 가스 누출 감지, 응급 호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듦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내면의 평온함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몸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한정짓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현재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르기에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와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보고 온라인 강좌를 듣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검진을 받을 때도 단순히 무조건 다 해달라는 생각보다는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남아 있다면 검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지표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자 우리 몸의 가장 훌륭한 관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나이 듦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은 노년기에 빛을 발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성찰과 준비를 통해 노년기를 맞이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입니다. 노년기는 그 작품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이 있는 색깔을 입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모든 조언을 마음에 새겨 매일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계획해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혹은 평소 미루었던 건강검진 예약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 없이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린 작은 결정들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